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 수다방입니다. 요즘 죄송해요. 요즘 줄임말 진짜 많이 쓰는데 저희도 줄여서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니까 귓등돈으로 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선경이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세금 전문 기자분들이십니다. 정말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텍스워치 여러분이십니다. 정말 그 어려운 세금을 쉽고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분들이신데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임 팀장님. 네, 텍스워치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임명규입니다. 한 10년 넘게 세금 기사만 쭉 쓰고 있고요. 요즘에는 막장 드라마에서 세금 얘기를 풀어내는 19금 세금으로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19금 세금 정말 독보적인 컨텐츠인데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번에는 이상원 기자님. 네, 저는 면세점 기사나 자동차세, 주민세 뭐 이런 변두리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텍스워치 SNS 홍보도 전담하고 있는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되실 때 페이스북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우리 홍일점이자 미모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정지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대들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홍일점이 아니라 그냥 점이고요. 텍스워치 팀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평소엔 연말정산 같은 생활세금 기사를 많이 쓰고요. 그러면 진행을 맡으신 김앵커님 소개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럴까요? 사실 저도 경제 전문 채널에서 기자와 앵커를 했었던 그 전 경제부 기자이자 현 프리랜서인 김선경이라고 하고요. 사실 경제부 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말정산 할 때마다 사실 저는 리셋이 돼가지고 항상 헤맸던 정말 그야말로 세금을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 예적금 금리도 얼마 안 되고 오히려 세금같이 나가는 돈을 좀 줄여야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세금을 정말 1도 모르는 분들을 대변해서 살이 되고 돈이 되는 내용을 아주 쏙쏙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주제가 뭘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첫 시간인 만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면세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면해주는 곳,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정말 면세점 쇼핑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세금 안 내는 김에 좀 더 똑똑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기자분들 면세점 쇼핑 자주 하시나요? 어떤 것들 하시나요? 사실 뭐 제가 면세점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면세점에서 뭘 사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면세 한도를 넘기면은 꼭 이제 신고하라는 기사를 써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신고하기가 싫기도 하고 그래서 한도를 넘겨서 구매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이들 장난감이나 뭐 와이프 가방, 지갑 뭐 이 정도 그리고 제 거는 뭐 망고 젤리 정도만 사본 것 같습니다. 우리 임 기자님은? 네, 저는 면세점을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데요. 이 여행 갈 때 면세점 가는 재미 이게 좀 좋잖아요. 네. 같이 가는데 주로 이제 백화점이 하고 면세점의 가격 차이가 큰 걸 위주로 사고 있어요. 그래야 좀 뭔가 돈 버는 기분도 들고 맞아요. 할인폭이 큰데 할인폭이 큰 것들 상품들 보면 뭐 구두나 뭐 명품 스카프 그리고 요새 뭐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시내 면세점 같은 데 가보면 백화점보다 한 30-40% 정도는 싼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세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쿠폰 같은 것도 나오니까 할인폭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벌써 막 꿀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 면세점이 정말 많이 생겨가지고 생활 속에서도 쉽게 쇼핑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저희가 그 꿀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 기자님은? 네, 저는 면세점을 가면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분들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1년치 화장품이랑 뭐 로션, 스킨 이런 것들 기초 화장품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다 쓸어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쓰는 M사의 물광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네. 이게 백화점에는 있는데 면세점에는 또 없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좀 해외를 나가보고 하면 이제 화장품이 같은 제품이어도 한국이 좀 유난히 비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면세점에 가게 되면은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면세점에 많은 제품들이 안 들어있다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좀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다들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품목이 다 다른데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유독 면세점에서 사면 좀 저렴한 물건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여기서 사는 게 득템이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5개를 알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제일 많이 팔린 상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전부 술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시는데 그 발렌타인 양주 있잖아요. 예. 그게 30년짜리 발렌타인이 가장 많이 팔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조니워커 블루, 세 번째로 발렌타인 21년, 로얄 살루트 21년,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정관장 홈성전 플러스인데요. 정말 인기 품목들만 딱 있네요. 네. 예. 근데 이렇게 1위부터 4위까지가 양주였고 5위가 홍삼을 차지했다. 이 소리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건데 그게 결국 면세점에서 사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인데다가 면세점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데요.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굉장히 센 편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맥주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에 113% 정도를 세금으로 부과를 하거든요. 네. 2배 넘게 부과하는 거네요. 그렇죠. 카스 맥주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카스 맥주 출고 원가가 538원인데요. 저희가 뭐 대형마트에서 카스를 사게 되면은 1,4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얼추 계산해봐도 한 700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건데. 세금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죠. 술, 담배는 세금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면세점에서 항상 잘 팔리는 품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술, 담배, 그러니까 좀 세율이 높은 이런 제품은 면세점에서 사는 게 좀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세점 얘기를 하니까 말인데 사실 면세 한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600달러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항상 헷갈려요. 뭐 구매 한도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600가 있고 또 3,000불이 있잖아요. 네. 600달러는 입국할 때 기준이고 3,000달러는 출국할 때 구매 기준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입국할 때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이 600달러 이상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기준이에요. 원래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그걸 수입으로 보고 관세를 내야 되는데 여행객이 개인이 쓰는 물품 정도는 면세해주겠다. 이게 이제 입국 면세 한도인데 그게 600달러예요.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네. 이게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은 20만엔 한 1,800달러, 중국은 5,000위안 한 740달러 그 정도 되고 EU는 430유로로 한 5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환율을 적용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200달러지만 또 여행 기간이 길어지면 또 더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또 유연성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400달러였다가 그 2014년부터 600달러로 인상이 됐죠. 면세 한도가 예. 지금. 네. 그리고 3,000달러는 뭐예요? 정확하게? 3,000달러는 네. 이제 그 입국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네. 3,000달러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이나 이제 국내 우리나라 안에 있는 면세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국할 때 면세점을 들렀을 때 최대로 살 수 있는 한도예요. 그러니까 과소비를 막겠다는 의도인데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들이 대부분 이제 해외 고가 브랜드나 그리고 또 면세 혜택까지 주니까 그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소비자하고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해외여행 네. 가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3,000달러를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 면세점에서 600달러만큼은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선인 것 같고
면세 한도가 이제 $600고 구매 한도가 $3,000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 $600만 기억하면 된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 기준이 좀 제 입장에서는 야박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정지현 기자님도 술 많이 산다고 했는데 사실 술도 비싼 거는 몇십만 원 하잖아요. 이거 $600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술, 담배는 또 별도로 한도를 주고 있어요. 그래요? $600 외에 추가로 술은 한 병, 그리고 담배는 한 보루, 향수는 60ml까지 면세 한도가 또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술 한 병은 근데 1리터 이하이면서 $400 미만인 경우만 면세 한도를 주고 있고 1리터를 넘거나 $400를 넘으면 그 가지고 있는 술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술, 담배, 향수는 또 예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기억을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아까 그 이제 구매 한도가 저는 조금 궁금한 부분이 $3,000를 넘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명품백이나 뭐 고가의 시계들 이런 거는 $3,000 뭐 우습게 넘어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3,000를 넘겨서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면세점에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롯데에서 $3,000 사고 또 신라에서 $3,000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네.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 모두 이제 면세점 간에 구매 내역이 전산으로 공유가 되게끔 정해져 있어서 $3,000가 넘어가는 구매는 아예 결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현금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면세점에서 살 때는 저희가 그 여권을 확인하잖아요. 네. 그 본인 여권에 그 구매 기록이 다 남아 있고 그 구매 한도가 합산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3,000 넘는 뭐 롤렉스 시계나 이런 거는 그 내국인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는 살 수 없다고 보면 돼요. 저는 $3,000가 넘는 걸 사본 적이 없어서 면세점에서 이 사실을 몰랐는데 $3,000를 넘겨서는 지금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명품백이나 시계 이런 거는 저희가 살 수 없는 걸로. 네, 일단 국내 면세점에서. 국내 면세점에서 살수 없는 $3,000를 걸로? 초과하는 물품을 사시고 싶으면 해외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해외에서 구매해서 이제 들어오실 때 물론 이제 신고를 들어오실 하시면. 때는 $600를 또 적용받는 거죠. 그렇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3,000 넘는 거는 어차피 살 수가 없는데 그걸 왜 파는 거예요? 그건 이제 면세점이라는 게 원래 내국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해외 여행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쇼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그 외국인들한테는 그걸 외국인들은 구매 제한이 없어요. 3,000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롤렉스 시계를 사든 뭐 명품 가방을 사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국인들을 위한 제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뭐 해외에 가서 뭐 쇼핑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면세 한도 $600를 넘는 경우에 이제 들어올 때 고민하잖아요. 이거 신고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여전히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솔직히 예전에는 이게 모르게 입국하는 게 가능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걸리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았다고 보면 되는데 요즘에는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보면 된다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외에서 쓴 카드 내역이 이제 세관에서 다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내 면세점이나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구매 내역은 100% 세관이 알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에서 $600가 넘는 카드 사용액이 또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가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600가 넘는 물건을 구매하시고 입국하셨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근데 난 안 들켰다. 그러면 세관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 봐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운이 좋았다. 네네네. 다른 일도 바쁘고 이러니까 세관이 이제 그 $600 조금 넘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검색하지는 않거든요. 타겟팅해서 좀 위험 인물이나 너무 고가를 들고 들어온다거나 신고 안 하고 온다거나 이런 사람들만 검색하기 때문에 바쁘고 귀찮아서 안 잡은 거지. 내가 잘 속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궁금한 게 $600가 이제 한도인데 만약에 $600를 조금 넘기는 경우 이때 또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이때는 신고를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좀 통쾌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걸 제가 직접 해봤는데 $600를 조금 넘으면은 되게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그 $600가 넘더라도
이 관세도 이 소액 부징수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게 뭐예요? 세금이 너무 적게 나오면 그 아예 안 걷는 제도가 있어요. 아. 그게 왜냐하면 걷는데도 뭐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이런 징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관세 같은 경우는 1만 원이에요. 만 원 이하로 나오면 세금을 걷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660불 정도를 제가 이제 이 계산을 해보니까 네. 660불 정도라면 600달러를 빼고 60달러가 초과되잖아요. 네. 60달러의 세금을 계산하면 약 9천 얼마가 나와요. 지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그러면은 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걷는 거예요. 제가 올 초에 이제 그거를 신고를 했어요. 네. 600달러를 넘는 물품이 있다 체크하고 어. 신고를 했더니 당신 세금이 만 원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가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660달러 정도까지는 신고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수준이다. 네네. 좀 마음 마음 편하게. 네, 신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환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환율이 좀 좋을 때는 670달러일 수도 있고 또 660달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늘 그 세관 신고서 작성할 때 가슴 졸이면서 눈치를 보는데 맘 편하게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하니까 좀 맘 편하게 신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600달러를 이제 훨씬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말씀하신 660달러를 훨씬 초과할 경우에 이때 신고할 경우와 신고를 안 해서 걸릴 경우.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신고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신고 세금의 30%를 깎아줘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왜 네.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일종의 뭐 할인 행사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 30%를 깎아주는데 반대로 신고를 안 해서 걸리게 되면은 40%를 가산세를 매겨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차이가 엄청 크게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게끔. 네. 게다가 이제 재범이다 그러면은 네. 가산세가 60%로 확 불어나네요. 네네. 면세점 쇼핑하시는 분들은 좀 이 점 유념해서 신고를 하시고 좀 맘 편하게 들어오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이렇게 면세 쇼핑이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여행 가실 때 면세점을 이용하시는데 면세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면세점이 뭐 아무리 싸다고 한들 비행기 값이나 뭐 숙박비나 이런 걸 내고 나면 면세점에서 아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비용으로 써야 그러니까요.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당일치기로 다녀오시면서 비행기를 타지 말고 배를 타세요. 배요?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면세 쇼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디가 그런 대표적인 좀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본 대마도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배를 타면 1시간 만에 가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작년 8월에 부산항 면세점이 굉장히 커졌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부산항 면세점이 굉장히 작고 협소해가지고 뭐 쇼핑을 하기에는 별로 쇼핑할 맛이 안 난다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브랜드가 230개로 늘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부산 시내 면세점도 여권이랑 이제 그 배표를 이제 보여주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면세 쇼핑이 아주 제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항, 그러니까 항구에도 면세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 얼마나 뭐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좀 계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직접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배값 같은 경우에는 정가로 사게 되면은 좀 비싸요. 그런데 이거를 뭐 소셜 커머스, 티몬이나 뭐 쿠팡 같은 소셜 커머스 있잖아요. 네. 이런 데 들어가셔서 땡처리표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그 운항사에서 특가 상품을 많이 발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잘 이용하시면 5만 원에도 이제 다녀오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기내면세점 판매 1위가 발렌타인 30년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발렌타인 30년산을 사게 되면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백화점에서 이 상품을 사게 되면 이제 105만 원 정도를 네.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항 면세점에서는 이 상품을 399달러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43만 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약 한 60만 원 정도를 아끼게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다가 배표 아까 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배표를 포함을 하더라도 뭐 한 50만 원 정도는 거뜬히 아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백화점에서 그냥 샀을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50만 원 정도는 더 아낄 수 있는 정말 똑똑한 소비 방법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해외니까 사실 아무리 가까워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혹시 없을까요?
해외를 가지 않더라도 이 제주도에 내국인 면세점이라고 있어요. 그 내국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또 면세점인데 여기는 이제 다만 구매 한도가 3,000달러가 아닌 600달러까지예요. 그리고 600달러에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세 한도는 그래도 적지만 그래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그 해외를 나가지 않고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장점이 있죠. 확실히 해외를 가는 것보다는 확 그 폭이 줄어들기는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뭐 1년 내내 왔다 갔다 해서 많이 사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그 내국인 면세점은 또 네. 제한 그 사용 기간 제한이 있는데 기간 제한이요? 예.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은 1년 동안 총 6회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6번까지만 면세 이 한도 내에서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고 7회부터는 안 되는 거죠.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사도 정말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똑똑한 소비 팁들인데 이거를 뭐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이거를 관세청에서 모르는 내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 여행 하실 때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요새 관세청 계신 분들 며칠 전에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요즘 대기업 총수일가들도 막 밀수가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들어보니까 캐리어나 뭐 이런 거 엑스레이 같은 걸로 기본적으로 다 보고요. 공항 안에 CCTV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걸 다 들여다보고 계시대요. 이분들이 주로 보는 게 뭐냐면 여행객들 중에 주로 수상한 분들, 눈빛이 막 이상하거나 표정이 뭔가 불안하거나 표정을 읽으시는구나.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가 네. 이거를 다 뭐 뒤따라서 다니시고 이분들이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나 이런 걸 더 찾아보고 하시고요.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마약 밀수나 좀 이런 위험 물품 같은 거 들여오는 분들 주로 이제 수사 대상이고 여행객들 중에서도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홍콩 이런 데 쇼핑 많이 가시잖아요. 이런 분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집 네. 찾을 때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런 비행기들은 이미 그 세관에서도 요주의 비행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녀오시는 뭐 신혼부부나 뭐 돈 많으신 이런 아주머님들 이런 분들 뭐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들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국가 입장에서는 나라의 안전이나 국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빠진다기보다는 그것도 괜히 불안하고 의심받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입국 절차를 밟는 게 그게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신혼부부는 좀 봐주는 분위기도 있었대요. 근데 그래요? 뭐 어차피 평생에 한 번 결혼해가지고 이제 해외여행 어쩌다 한 번 가는 거니까 그거를 신혼부부들이 갖고 들어오는 거는 이제 뭐 좀 봐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신혼부부들이 더 고가를 가지고 들어오고 신고를 안 하고 이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신혼부부들을 타겟을 해서 검색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그런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 홍콩 이런 곳에서는 들어오는 그 항공편 전체를 전체 승객을 검색 대상으로 삼아서 조사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 다녀오시는 분들은 좀 신고를 하는 게 확실히 좀 맘 편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해서 들어오실 때 기분 좋은 여행이었는데 마음 졸이면서 들어오시지 마시고 자진 신고하면은 또 30% 깎아준다고 하니까 쿨하게 신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슬쩍 이렇게 들어봤지만 벌써 막 돈이 막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오늘 이 내용으로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소비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